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TS 잠시 후 1시간 40분 정도 뒤에는 이 광화문에서 BTS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복귀 무대입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죠. 이 시각 현재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디귿자로 보여진 저 무대에서 BTS 멤버 7명이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 저 뒤로 보이는 경복궁 근정에서 시작해서 광화문 정문으로 나와서 저 무대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최대 26만 명의 관람객이 모인다고 하는데, 자, 문정영 대변인, 저거 보면 사실 이 정쟁을 떠나서 이런 모습에선 좀 가슴이 좀 이렇게 웅장해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애국심이 좀 솟아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이제 저희 그 K컬처의 어떤 위상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도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오면서 이렇게 인파가 굉장히 많고 또 검문도 많았는데 그 대다수의 팬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럽, 뭐 아프리카, 아시아, 히스패닉, 정말 진짜 많죠. 글로벌 팬 베이스를 가진 아티스트라는 것을 제가 실감할 수 있었고, 또 이 팬들이 굉장히 정연한 질서를 갖춰서 이렇게 광화문 일대로 모여드는 모습이 뭐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할 거 없이 매일 싸우고 입으로 설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저 우리나라가 가진 정말 가장 또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BTS의 공연을 보면서 서로 조금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예, 참 대전에 있었던 참사만 아니면 여야 정치인들도 많은 분들이 또 저 현장에 나가서 공연을 좀 관람하고 좀 악수하고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요즘 이 전쟁 등등의 문제로 마음이 좀 울적하셨을 텐데 저 공연 모습 보시고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룹 BTS가 3년 9개월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컴백 무대를 가졌습니다. 외신에서도 현장의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어제 공연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안지정 기자, 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곡 속에 삽입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들으니까 또 광화문 앞에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이 바디 투 바디라는 노래로 포문을 열었는데 그 노래가 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저 아리랑이 삽입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저 노래를 불렀는데 중요한 거, 저 현장에 모였던 뭐 추산 인원이 다르긴 하지만 약 10만 명 정도가 저 음악이 흐를 때 같이 부르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국내에선 아리랑이 굉장히 익숙하고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서 190개국 최고 3억 명에게 노출이 돼 있었죠. 그럼 저 음악을 듣고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왜 저 노래를 광화문에서 불러야 됐는지 이걸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 김수 기자. 네. 보니까 어제 저녁에 8시부터 한 9시까지 1시간 정도 공연을 했으니까 피곤할 법도 한데 오늘 곧바로 해외로 출국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3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서의 복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병역 의무를 다했고요. 어제 바로 이 데뷔 무대를 가지고 나자마자 바로 글로벌한 시간을 가지기로 해서 바로 뉴욕이군요, 뉴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가고 월드 투어를 바로 시작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토크쇼에도 출연하게 되고요.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2번의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연도 예정이 돼 있고요. 자, 과연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는 BTS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 추산을 해봤습니다. 컴백 총 매출 2조 9천억 원, 월드 투어 예상 관객이 600만 명, 아리랑 앨범 선 주문량만 400만 장 이상.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조 단위로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천문학적이다, 예. 허황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금 보신 그 그래픽을 보면은 월드 투어 예상 관객이 600만 명이죠. 장당 20만 원만 쳐준다고 했을 때 두 개를 곱하면 이것만으로도 티켓 매출이 1조 2천억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요. 이 400만 장 판매, 이거 최대 500만 장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역시 장당 2만 원을 치면 1,000억이라는 거죠. 즉 이것저것 경제적 부가적 효과가 아니라 정확하게 매출로 찍히는 것만 1조 원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콘서트 현장에 가면은 관련 굿즈들이 사고요. 또 딱 비행기가 뜬다 하면은 그곳에 이제 비행기표가 동인하고 근처 숙박 시설도 동인합니다.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이들이 1년 넘게 월드 투어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낙수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적 부가 효과는 100조 원 이상 될 거라는 경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BTS 앨범 유독 한국적 요소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물론 가사는 월드 투어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많지만 곳곳에 우리의 음악이 숨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의 지금 공통점이 저희는 이제 저희를 사랑한다는 것과 한국인이라는 것밖에는 점. 없는 것 같아요. 아리랑이라는 이 민요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진 단어이자 민요이기 때문에 저희가 뿌리에서 다시 시작한 BTS라고 얘기했습니다. 컴백 장소가 경복궁과 광화문이었고 아리랑의 주선율을 활용했고 국악단이 참여했습니다. 6번 트랙의 넘버 29, 국보 제29호 에밀레 종의 종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자, 어제 김수희 변호사도 혹시 이 공연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상, 그러니까 BTS 그 7명이 입은 의상도 한국적 미를 담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저도 당연히 이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무대 자체가 관문, 커다란 관문으로 보였고 디귿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경복궁, 광화문이 바로 보였어요. 그래서 뒷배경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문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문에 바로 가장 또 그 개성적이었던 것은 바로 갑옷 문양을 한 저희 우리나라의 의상이었습니다. 아, 갑옷 문양이군요, 저게. 예, 사실 좀 소프트하게 나중에는 디자인이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갑옷 문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 갑옷 입고 돌아오는 7명의 영웅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브랜드는 송지효,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송지효 예. 씨가 송지효의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리더인 RM이 리더잖아요. 예. 뭐 다리에 다쳐서 상당히 마음 아픈 모습이긴 맞아요. 의자 합니다.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꿋꿋하게 처음부터 끝을 지켰고 리더인 RM은 영웅의 모습으로 또 지는 예술가의 모습, 지민은 시인, 슈가는 건축가, 또 비는 혹시 뭐가 좀 떠오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도령, 그리고 제이콥은 소리꾼, 정국은 선구자 이렇게 각각의 그러네요. 이제 이 각 멤버를 상징하는 의상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한국의 미를, 한국의 여러 가지 요소를 노래에 가미했었는데 사실 일부 팬들 중에서는 과거에는 그 가사에도 한국어가 많이 들어가서 어화자, 지화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엔 좀 그런 게 좀 적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어 가사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앨범 전체의 컨셉을 아리랑으로 해서요. 곳곳에 여러 한글들을 의미 있는 한글들을 넣고 있고요. 아리랑 선율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 6번 트랙 넘버 29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 신종의 저 노래, 종소리만으로도 1분 38초를 채운다는 거죠. 와.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디 투 바디라는 그 곡에는요. 이런 한글 가사가 있습니다. 총칼, 키보드 다 치워.
인생은 짧아 증오는 버려. 이거는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증오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BTS가 사실상 한글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내려놔도 있더군요. 이 맞습니다. 시간을 좀 즐겨봐. 사실 요즘에 어딜 가든 도서관이든 또 공연장이든 휴대전화 손에서 못 놓는 분들 많은데 그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이 키보드 다치워가 결국 뭐냐면요, 악플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휴대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휴대폰으로 보다가 여기에 너무 심취하는 걸 넘어서 중독 상태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걸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함께 어울리다 바디 투 바디가 몸과 몸으로 부딪히자. 즉 대면 사회가 됐지 않느냐. 지금 왜 굳이 계속 이렇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러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한글이 덜 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러 가지 보여주는 역할을 보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게 많이 보이는데 그 디귿자 문양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이 이미 외신에서는요, 유럽의 개선문을 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군요. 아까 의상이 갑옷이라고 그랬죠. 개선문으로 개선 장군이 걸어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왜 그런 컨셉을 생각했나 보면은 여기 이 광화문 광장은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죠. 그러네요. 그런 곳에 BTS가 개선 장군처럼 한국식 갑옷을 상징화한 의상을 입고 등장한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연 BTS를 어떤 세계적인 그룹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김기용 대변인. 비틀즈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962년과 2013년, 50년 지난 뒤에 데뷔한 BTS지만 영국과 대한민국을 국적은 다르고 멤버 수도 다르지만 미국의 빌보드 핫백 차트에 1, 2위를 동시 석권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가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폴 맥카트니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그들이 걷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군요.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이탈리아를 여행하게 됐는데요. 그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자가 인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BTS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도 2019년마저도 BTS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비틀즈하고 BTS하고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누군가 써준 곡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작사, 작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음유 시인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유럽이나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팝송 좋다고 했지만 우리가 BTS 음악을 들으면 지금의 팝송이 좀 덜 세련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겠죠. 팝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BTS 음악을 들었을 때 서정적이면서 우리 젊은 세대의 감성을 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찬사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BTS 그래미상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 석권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